이게 대한민국 여의도 증권사들이 이 리포트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썩어서 가고 있는지 명확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가고 쌍팔년도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깨끗하다고? 깨끗은 깨끗해.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평범한 사람들한테 주식시장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는 여의도의 로빈후드 박순혁 작가입니다. 인사말이 조금 이제 바뀌었는데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예. 지금 대한민국의 증권 문화가 극도로 지금처럼 이제 부패돼 있고 타락돼 있고 이제 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나라 그 부자들의 이제 지나친 그 돈 욕심 때문이에요.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사모펀드가 이제 한국형 뭐 헤지펀드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이게 되게 활발하게 여의도 시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 사모펀드가 주로 이제 취하고 있는 전략이 롱숏이잖아요. 매수하고 공매도를 이제 같이 섞어서 쓰는, 그러면서 이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쪽들이 이제 다 그런 쪽들인데, 그런 쪽들이 이제 여의도 증권사,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증권 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라미드, 이제 그 증권 전문가 피라미드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올라가지 말아야 될 주식을 자기들이 잘못 사고, 계속 올라가야 될 주식을 반대로 이제 실수로 공매도를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이제 완력으로 밀어붙이다가 지금 이제 심하게 대치기를 당하고 있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3억 이상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던 그 헤지 펀드들, 이제 롱숏 하는 공매도 펀드들이 지금 다 작살이 나고 있고, 그 반대편에 이제 진짜 성실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이제 좋은 기업을 보고,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하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 중심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의도의 로빈후드다.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이제 평범한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작가님이 이제 사실 작년부터 활동을 하셨지만 특히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는데, 사실 상반기 때는 이제 1분기 때는 2차 전지가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2분기 때 조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좀 찍었었죠. 그리고 좀 이제 밑으로 내려갈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3개월 제가 차트를 보면 이제 늘 이제 작가님 말씀해 주신 종목들, 2차 전지들이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또 올랐더라고요. 최근 한 2, 3개월 동안 많이 주가가 반등하고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제 4월 무렵이 돼서 2월 달부터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이 원래 올랐어야 될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이 시장의 이제 자정 기능, 시장의 이제 가격 발굴 기능에 의해서 이제 저절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2월, 3월, 4월 달 정도가 되니까 여의도에 롱숏 했던 이제 펀드들, 뭐 이제 해외 쪽에 뭐 홍콩, 싱가포르 쪽도 그쪽에 있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사실은 그 물줄을 찾아가 보면 우리나라 부자들 돈이 거기 많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그 이명박 그 대통령 있을 때 그 아들내미가 이제 그 싱가포르에 그 펀드 회사 다니고 그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홍콩, 싱가포르에 들어가 있는 그 헤지 펀드들도 우리나라 부자들 돈이 거기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크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배터리 아저씨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제 까지 나서가지고 저 이제 직장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좀 영향을 미쳐서 이제 4월 한 중순부터 2차 전지가 조정이 들어갔고, 그 반대로 걔들이 갖고 있던 이제 롱 쪽 포지션, 이제 그쪽이 뭐 반도체라든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반도체,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뭐 조선이라든지 화장품 뭐 이런 쪽들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장이 이제 한 2달 정도 쭉 진행이 됐는데,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그 공매도 쪽에서 열심히 공매도를 퍼부었지만 이제 개인들이 더는 속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져 갖고, 야, 이렇게 공매도가 쏟아져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저가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라고 이제 열심히 회사를 믿고 주식을 산 결과 지금 이제 롱숏이 반대로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숏 쳤던 애들이 지금 숏 스퀴즈를 지금 심각하게 당하고 있는 상태고, 그 반대편에 롱으로 갔던 거는 이제 청산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 이제 거래소가 한 200개 오르고 900개가 떨어졌고요. 코스닥이 한 300개 오르고 한 1300개가 주식이 떨어졌거든요. 그 1300개 관련된 주식은 다 이제 그 공매도 펀드, 그러니까 롱숏 펀드에서 이제 롱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이제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 반대로 올랐던 주식들은 롱숏에서 숏을 쳤던 것들이 다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큰 그림에서 지금 시장을 이해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이제 또 작가님 준비하신 이야기 듣겠지만 그 전에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예. 가장 큰 뉴스는 에코프로 주가가 100만 원을 넘었다라는 거죠. 예, 예. 야, 에코프로 주가가 오를 거라 생각했어도 100만 원은 설마 했던 사람이 아무리 이제 작가님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도 야, 이게 정말 넘는구나 싶었을 텐데, 앞에 말씀하신 이유에 에코프로 주가가 100만 원 넘은 이유, 예. 뭐 뒤에도 차트 있긴 하지만 설명이 있긴 하지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이제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거니까 그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이제 지금 한국의 2차전지 모든 회사를 통틀어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회사예요. 그러면서 제일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평가돼 있고 이제 했던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다 반영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고요. 뒤에 한번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지금 막으려고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거죠. 이제 완력으로. 그 완력으로 못 막습니다. 저도 옛날에 대한투자신탁에서 이제 매니저 해봤지만 펀드에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 이게 막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방어하고 싶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이제 종가에 막 그 대량 주문 넣어갖고 이제 하한가 있던 거를 상한가로 막 말아 올리고 뭐 이런 형태도 뭐 옛날에 있고 그랬었는데 며칠 못 갑니다. 결국은 지갈길 가요. 지갈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공매도가 이제 뭐 1조 5천억까지 갔었으니까 1조 5천억까지 공매도 쳐놨던 게 그게 일종의 이제 적금이 돼갖고 지금 적금이 지금 만기가 돼서 열심히 잘 타먹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서 일단 예. 작가님 강연부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시죠. 예. 요게 이제 6월 9일 날 리서치 센터장 소집한 매수일색 증권사 보고서 손본다 해서 여의도 증권사가 이제 심각하게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리서치 센터장을 모았다는 거고요. 이때 이제 증권사 이용하시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불만사항이 있겠지만 증권사가 발행하는 종목 추천 리포트를 정말 믿을 수 있냐 하는 부분은 오랫동안 투자자의 불만이었다. 주식을 팔라는 얘기는 없고 거의 모든 리포트가 사라는 얘기밖에 없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핵심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롱숏 펀드의 그 이해관계에 맞춰갖고 이런 데서 특히 거기가 이제 지금 대한민국 그 운용사 중에서는 이제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제 펀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3조 정도 수탁구가 있는데 걔들 마음대로예요. 걔들이 매수하고 있는 포지션은 매수 리포트를 내고 걔들이 매도하고 있는 포지션은 매도 리포트를 그냥 내니까 그게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사실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매수가 88.6이고 매도가 0.1이고 중립이 10.3이라는 건데 사실 중립은 매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예. 매도 0.1%는 진짜 이거는 안 떨어지면 이제 그 롱숏 펀드가 망할 수 있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느끼고. 이 0.1%밖에 안 되는 이 매도 리포트가 에코프로 이제 매도 리포트였고, 그게 이제 매도 리포트 나오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100%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다음 한번 넘기시면, 이제 7월 5일 날 한 달 지나가지고 다시 또 불렀어요. 이게 리서치센터장 불러서 안 되겠다. CEO를 불렀습니다. 예, 증권사 CEO들이 다 이제 총 집결했고요. 모든 증권사, 이게 24개 증권사인가 그렇습니다. 불러서, 야, 이거 너네들 진짜 이게 심각한 신뢰 위기에 봉착했다. 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이제 일장 훈계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때도 얘기됐던 게 이제 그 매수일색 리포트 관련해서 신뢰 제고를 해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특히 이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SG증권발 그때 이제 CFD 사태, 그때 무더기 한가 났었죠, 8개. 근데 그 8개 중에서 8개 종목 중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개가 매수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그 3개의 매수 의견 중에 1개가 증권에서 나온 거예요. 연구원이 있는. 예. 그러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증권사의 신뢰도의 위기를 사실은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다음 넘기시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다 배터리 아저씨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사태 이제 이거는 여기 이제 김 작가 TV도 김 작가 TV 채널 썸네일을 가지고 오셔서 이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사실. 4월 13일 날 그래서 연구원이 이제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를 냈었고요.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이거 매일경제 TV 가서 제가 직격했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리포트다. 이거는 뒤에 음모가 있다.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하나 전까지 항의 전화해갖고. 그래서 이제 뉴스센터장이 연구원 시켜갖고, 야, 저 김 작가 TV 가서 좀 이제 이게 좀 뭐랄까, 이제 변명 좀 해라. 해서 이제 4월 17일 월요일 날 출연했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제가 다시 김 작가 TV 출연해서 이때 이제 연구원이 얘기했던 이제 허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따박따박 지적을 했고, 그래서 보니까, 야, 이게, 하고 이래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야, 저 배터리 아저씨 저 인간은 너무 위험한 인간이다. 우리 여의도 증권사계의 이제 그 내부 비리를 너무 까발린다. 쟤를 어떻게든 좀 어떻게 좀 주저앉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4월 26일 날 양이 2차 전지가 과열돼 있다.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진짜 천인공노할 대한민국 증권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이제 흑역사를 남긴 거예요. 아니, 장이 어떤 특정 그 업종을 찍어갖고 이제 과열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심판이 대놓고 이제 그 축구장에 뛰어들어서 공찬.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었고, 이거 얘기하고 또 내가 열심히 깠거든요. 내가 깠지. 내가 안 까겠냐고. 그렇게 자꾸 까다가 이제 5월 16일 날 그래서 합작해서 배터리 아저씨를 잘랐습니다. 이 자른 거는 일반 영리 기업의 이제 회사 그 직원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자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위법 행위고요. 월권 행위입니다. 제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이거 문제 제기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제가 이 건은 반드시 문제 제기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각오하고 계십시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기 전에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저희 이제 박승희 작가님이 저희 채널 한두 달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자꾸 삐 처리하냐, 모자이크 처리하냐고 하는데 작가님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제게도 제 채널을 지킬 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삐 처리가 가는 점. 저 요 자료를 보면서도 아주 자불안석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이런 게 재밌다고요. 네. 이래서 사람들이 재밌어 한다고. 네. 어쨌든 시청자분 약간의 그런 삐 처리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양해 좀 부탁드리십시오. 자꾸 그러면 이거 채널 폭파되면 제가 또 어디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까? 여기 투자 유튜브계 여기는 투자 유튜브계 KBS이기 때문에 KBS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시는 분들의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이 4월 17일 날 방송에 나와서 한 3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배터리 아저씨가 활동했을 때 리서치센터 그 활동했을 때 쌍팔 연도에는 그때는 되게 부패하고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안 그렇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개간들의 공매도는 아주 적어갖고 이게 개간들 공매도 때문에 내가 매도 리포트를 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로 이제 에코프로 이제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이제 가치 평가한 데 있어서 리튬은 $8다. 이제 OPM이 이제 그 영업 마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4.5%다. 이제 이거 얘기했는데 이게 다 3가지가 이제 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 지금 리서치 센터가 더 썩어 빠졌잖아. 쌍팔년도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무슨 소리야 지금. 또 터진 증권사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특사경 검찰 송치한 게 6월 27일입니다. 이 걸린 놈이 애널리스트 A씨라는 사람인데 지난 10년 동안에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해당 주식을 22종목, 22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고 난 다음에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5억 2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걸로 확인돼서 지금 이제 입건이 된 상태고요. 근데 이제 이거 진짜 문제가 저는 이제 공시 의무 위반했다. 최종 결정 나기도 전에 제 이름이 나갔어요. 얼굴이 대문짝하게 나갔거든요.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진짜 천일공노할 범죄 아닙니까? 근데 이 범죄 관련해서는 애널리스트 A씨라고 숨겨준단 말입니다. 누구죠? 그러니까 왜 숨기냐고, 왜 숨겨주냐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어떤 증권사에 이 사람이 어떤 리포트를 썼는지는 얘기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이 피해자들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그 김정환 씨 같은 경우도 이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기자들이 대충 보니까 저 김정환이구나 하고 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김정환 씨 말고 4명이 더 있단 말입니다. 그 4명의 이름이 지금 안 알려져 있어요. 알려줘야 지금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21년에는 심지어 이선시 센터장이 징역 1년 6개월 확정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여의도 증권사들이 이 리포트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썩어서 가고 있는지 명확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가고 쌍팔년도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깨끗하다고? 깨끗은 깨끗해. 코스닥 공매도는 개간들이 주포였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숨기고 있어요. 모 대형 프로에서 그 이사 같은 사람이 항상 얘기할 때 공매도는 외인의 공매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여의도 이제 펀드 운용사들은 공매도 안 치는 것처럼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우 소장, 여기 3프로 이준우 말고, 이제 연합뉴스 경제TV 이제 진행하시고 하는 이준우 소장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매도는 외국인들이 치는 거다. 대한민국에는 공매도하고 별로 관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안 그렇다고요. 지금 이제 특히 공매도 중에서도 이제 이 코스닥 쪽 관련된 공매도, 특히 2000년에 관련된 공매도는 주포들이 개간들이에요. 네. 아니, 안 그러면 왜 그 에코프로비엠 우리가 잘못 공매도 쳐갖고, 그것 때문에 수익이 안 나서 사과드립니다 하는 그런 리포트 쓰고 하겠냐고. 그런 이제 고객한테 편지 쓰고 가겠습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개간 공매도가 코스피가 26.5% 비중을 차지하고, 코스닥이 36.3% 비중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이 개간들이 공매도 치고, 그 공매도 치는 그 체중 수혜를 우리나라에 돈 많은 이제 부자들이, 돈 많은 이제 한 재산씩 하는 우리나라의 실력자들이 그 펀드들의 고객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알려지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호하고 있다고요. 이게 대형 프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제 증권 방송들에서 다 같이 이런 사실들을 입으로 쉬쉬하면서 함구하고 있다고요. 외국인들이 공매도 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의 개간들이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고, 특히 그게 이제 2차전지 쪽 에코프로뱅 관련해서는 더 그렇고, 외국인하고 하는 애들도 사실 그 연원을 들어가 보면 여의도 개간들하고 다 한 통속이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개인이 2.3%, 그다음에 기관이 36.3%, 외국인이 61.4%, 외국인이 더 많이 치는 거는 사실이긴 하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관도 꽤 많이 친다는 거 몰랐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계속 숨긴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계속 숨긴 거잖아요. 보호해 준 거잖아요.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금감원에서 자꾸 이제 국민들 여론이 일어나고 하니까 공매도 관련해서 적발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그 펀드가 누군지를 지금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증권사까지만 얘기하고, 증권사는 그냥 단순하게 중개만 해준 거고, 그 뒤에 펀드가 주범이잖아요. 주범을 숨긴단 말입니다. 왜 숨기겠습니까? 그게 그 뒤에 우리나라 부자들의 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대대적으로 진짜 손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 직장도 잘린 마당에 내가 이제 머리카락도 이제 없는데 내가 지켜야 될 게 뭐 있으면 끝까지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공매도를 개인분들은 안 좋아하지만 또 누군가는 공매도도 이 시장이 게임의 룰인데 그렇게 너무 나쁘게 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라는데, 이 의견에 대한 답변 한번. 공매도를 미국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선진국 기준에 맞춰갖고, 지금 이제 공매도 얘기하면, 야, 우리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공매도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 있자고. 있는데,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미국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식으로. 나는 공매도 폐지하자, 공매도 나쁘다 얘기한 적 없어요. 다만 미국식으로 공평하게. 공매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럼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공매도를 전산 관리하고요. 대한민국은 수기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은 상한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상한 기간이 있고 다 상한 기간 3개월이에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우리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안 지켜서 무기한으로 공매도 칠 수 있게 돼 있다고, 개간들이. 그거는 그 개간들 뒤에 우리나라 부자들이 있는 거니까, 부자들이 그 개간들한테 돈을 맡긴 거니까, 부자들한테는 이제 증권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무기 하나를 더 주고,
일반 평범한 시민들한테는 그 무기를 안 주고 그렇게 지금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시민들 모두의 거지 그 대한민국에서 좀 한가닥 하는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거야말로 이게 부패 카르텔이고 이거 특권 카르텔입니다. 이거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리튬 8달러, OPM, 그러니까 영업 마진율 4.5% 해서 이노베이션 가치를 7천억으로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때 네. 이제 공매도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요 세 번째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여기 OP를 이제 그 OPM 마진을 4.5%를 준 거고 여기 ASP를 8달러를 줬거든요. 저기 있잖아요. 옆에. ASP 8달러. 예, 8달러. 그래서 이제 영업 마진율 4.5%를 줘서 계산하면은 이제 적정 가치가 6,910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분율이 97.46%니까 6,730억이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이제 11조 정도니까 매도다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다음 한번 보시면 현재 탄산 리튬 가격은 42달러고요. 8달러가 아니고 8달러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 다음에 이제 OPM 영업 마진율이 22년 4분기에 이제 42%였고요. 23년 1사분기에 29%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된다는 건데 30% 되는 영업이익률이 왜 갑자기 4.5%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진짜 문제다 해갖고 그래서 이제 민원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좀 제대로 해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는 사실, 이거 형사예요. 형사 가야 돼.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뭉개고 가면 내가 까지 고소해갖고 반드시 다 같이 내가 콩밥을 사이좋게 먹을 수 있게끔 내가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이제 아까 7천억, 6,900억이었다고 평가했다고 했잖아요. 2달 지나서 6월 30일 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프리-IPO를 했는데 4천억을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때 기업 가치를 3조 원을 인정받았다고요. 2달 지나서 3조 원 인정받은 회사를 6,900억 원에 평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래놓고는 지가 잘했다고 계속 싸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니 2달 전에 했던 하고 그럼 2달 이후에 여기 돈 넣은 거는 실제로 돈을 넣은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기관들 어떤 데냐면 프리미어 파트너스, IMM 인베스트먼트, 특히 IMM 인베스트먼트 같은 저기는 P이기 때문에 저 안에 누구 돈이 들어가 있냐면은 증권회사들, 고유재산들이 들어가 있어요. 각종 증권사들이 저기 다 돈을 투자했는데 그 증권회사들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3조라고 평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달 전에 6,900억 원에 평가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문제 없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특히 이게 이제 3조가 더 이제 믿음직한 이제 밸류인 게 이거는 되게 싸게 책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맨 밑에 보면 임직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주 조합과 46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도 460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했다는 거거든요. 이 임직원들도 그러니까 에코프로 직원들도 여기 3조 원의 가치로 프리-IPO한테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 직원들이 나중에 상장해서 돈 벌어주게 하려면 이거를 비싸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할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상장되면 저게 적어도 6조나 9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6,900억에 평가했었다고요. 4월 달에 매도 리포트를 내기 위해서. 여의도 개간들의 그 공매도 쳐는 개간들의 목숨줄을 부지해주기 위해서 6,9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밸류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매도 리포트를 낸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깠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네가 사실은 네가 내 애널리스트 후배인데 애널리스트의 양심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가치 평가가 되냐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음 넘기시죠. 그랬는데 그런 는 2차 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여기 내가 참석하기로 돼 있었어요. 내가 잘리고 그 자리를 들어갔다고 하고 여의도에서 짝짝꿍 해갖고 원래 내가 들어갈 자리를 제끼고 이 자리에 들어갔다고요. 그 공매도 리포트 대도하는 공매도 리포트를 쓴 공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베스트 리포트 최우수상하고 매도 관련 리포트 최우수상에 아까 말씀드린 그 리포트가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니들은 국민이 우습냐?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어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을 겁니까, 진짜. 23년 상반기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1위로 제가 K배터리 레볼루션이 지금 선정됐습니다. 보시면은 이 9개 중에 하나가 들어갔죠. 경제경영 중에서는 제가 1등이에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책을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2차 전지 투자 붐도 불고 그래서 2차 전지 주가가 올라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펀딩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국가전략회의에 누가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참석해야지. 내가 원래 산업자원부에서 쪽에서 이제 박수정 이사를 추천했던 이유가 저 K-배터리 레볼루션 저자다. 저 사람이 2차전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린 큰 공이 있으니까 이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 참석해야 된다고 국가산업자원부에서 추천한 건데 그거를 중간에서 자르고 그 자리에 에코프로 공매도 리포트를 쓴 넣었다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가 되겠냐고. 이제 좀 흥분을 가라지고 이제 좀 차분하게. 다른 건 몰라도 예, 예. 작가님이 적응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늘. 끝난 게 아니야. 난 한 번 거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잘못이 시정될 때까지 나는 계속 공격한다고. 너 각오하라고. 진짜. 어? 밤에 잠 제대로 못 잘 거다. 내가 분명히 각오하는데 니네들 앞으로 잘 때 두 발 뻗고 제대로 잘 생각하지 마라. 그런 꿈은 아예 접어라라고 내가 얘기하겠습니다.